온라인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네이버 클로바 더빙을 활용하였고 인디스쿨 세아쌤의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를 읽어봅시다. 교과서를 잘 읽어보았나요? 우리 주변에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상점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상점들 중에서 대형 할인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명시된 분류 기준에 따라 대형 할인점의 종류를 살펴봅시다. 교과서의 신문 기사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신문 기사의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소영인의 가족은 대형 할인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형 할인점은 정기 휴무일이었습니다. 대형 할인점은 한 달에 2번씩 정기 휴무일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이 오늘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대형 할인점은 왜 휴무일을 정해서 쉬게 된 걸까? 호기심이 생긴 소영이는 신문 기사를 검색하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의 갈등. 전통시장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섰다. 대형 할인점은 각종 기획 행사와 할인 행사로 북새통을 이룬 반면 전통시장에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결국 전통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또 대형 할인점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위기는 더 커졌고 시장 주변의 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다. 이에 전통시장연합회는 전통시장 근처의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전통시장의 상인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영이는 대형 할인점이 휴무일을 정해 쉬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의 입점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자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2009년 국회에서는 공청회를 열어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아보고 대형 할인점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부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대정부 질문으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견제했습니다. 더보기에 대정부 질문 영상을 통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마침내 국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대형 할인점의 위치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한 대형 할인점의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대형 할인점의 사장이라면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대형 할인점에서는 이 법에 따른 제한 조치가 영업 활동에 해를 끼친다고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이 조치가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영상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전통시장과 대형 할인점 사이의 갈등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형 할인점의 휴무일이 정해졌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고 국가의 일을 나눠 맡아 서로 견제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국민주권과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권력 분립은 민주정치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민주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과서 71쪽을 해결하고 더보기에 링크를 눌러 대형 할인점 휴무에 대한 열린 토론에 참여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단원을 총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